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뉴스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외신에서는 어저께부터 돌았어요. 제가 그래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CCN 이런 데 찾아봤는데 이 뉴스도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한글로 돼 있는 거를 보는 게 되게 편해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라고 나오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블룸버그 페이스북 왓썹 내 송금에스 암호화폐 발행 예정 인도 시장 집중 공략 왓썹 많이 쓰는 송금계의 블루오션 암호화폐에 대한 페이스북의 행보 변화 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이 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아마존보다 사실 IT 이쪽 업계에서 인지도 면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저커버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잘 못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비트코인 같이.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이제 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 한국 돈으로 47만 원 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5G 서비스가 상용화돼서 그게 이제 시장에 보편화되고 그게 이제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VR 시스템하고 VR 기기하고 연동하는 SNS 그쪽으로 만약에 가면 차후에는 물론 다른 SNS 이쪽도 그거를 접목을 시키겠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커버그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시겠지만 그 베타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게임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커머스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대변혁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팀을 꾸리겠다고 해서 사람들도 모집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아마 그거는 지금 나온 얘기고 지금 사람들 보라고 나온 뉴스고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몇 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이제 광고 수입이 있는데 광고 수입 받은 거에서 금융권으로 나갈 때 아이슬란드 은행이 주 은행이에요. 그래서 거기 국영 은행을 통해서 자금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랬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코인하고 관련해서 그랬던 걸로 지난 몇 년간을 뒤돌아보면 제가 아는 걸로는 찌라시성 소문에 의하면 알고 있는데 이미 그때서부터 아마 작업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당 암호화폐를 앱 내 송금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인도의 송금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인도 국민 중 2억 명 이상이 왓스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GDP의 2.8%가 해외 송금으로 유입된 송금계의 블루오션이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도 시장에 관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많이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티엠 쪽에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인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가 차기 무역시장이나 아니면은 경제시장에서 경제 쪽에서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인도 얘기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따가 제가 인도 뉴스 찾은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인도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 지지로 남북관계 비핵화 선순환 구도 탄력 받나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통일은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세요. 아직까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7월달 초이거든요. 7월 2일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통일 쪽으로 가면서 암호화폐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뒤로 슬슬 빠질 거다. 주 한 미군 철수, 주 1 미군 철수부터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은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면서 본국으로 다 들어갈 거다라고, 그리고 달러도 다 이렇게 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 뒷받침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뉴스도 아마 이거에 관해서 반대하실 분들이나 및 긍정적으로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북미 교책 장기화로 남북관계 추동력 인하했지만 미 남북 협력 지지 인도 지원 카드로 북의 대화 손길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 듯 말 듯 하면서 뭐 북한에 뭐 남한 침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에 갑자기 어떻게 되다 끊길 것 같은 그런 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쨌든 남북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일반 대중이나 개인들한테 득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통일에 의해서 누군가는 거대하게 이익을 취할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라고 해도 이 흐름을 잘 타면 그 안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취할 거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세금은 증가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대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적극 투자 유치하는 부, 그리고 한중일 각축전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대기업 진출 부담스러운 북한, 남한 기업 유치의 균형 유지 시도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북한이라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국가가 만약에 지금 개방을 해서 만약에 투자를 유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한국 자금이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뭐 항로가 됐든 아니면 뭐 철로가 됐든 도로가 됐든 그게 결국에는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라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쪽 한쪽 한편, 그리고 왼쪽으로 빠지면서 그게 대륙횡단 열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1대1로가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는 뉴스고,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못 보는 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찾지 못하는 뉴스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1대1로에 관한 뉴스들이 되게 많고 많지만 외신 뉴스 중에도 그거에 관해서 팩트 있게 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조금만 가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대1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아마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지면서 지금 나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리아 쪽에 다리를 걸쳐놓은 게 러시아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합세해서 사실 그걸 도와주는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터키의 공항을 대규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짓는 것도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터키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1대1로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저는 그런 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피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내년이나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보시면 아마 제 말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 말했던 게 아마 지금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는 되게 외면하시거나 디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점 그러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한중일 각축전 벌어질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한국 국민이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믿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다니는 어떤 회사가 있건 제가 뭘 하건 어디에 속해 있건 저는 그 대표도 믿지 않아요. 항상
뭔가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주체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인도 증시 독일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7위 올라라고 이렇게 나왔고, 미, 중국 무역전쟁, 무풍지대 효과, 수출보다 내수시장 커, 무역장벽, 영향 덜 받아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인도라는 나라를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가면 유수의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인싸 사진 그런 거 찍고, 뭐 좋은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좋은 데 가서 즐기다 오고, 그거를 뭐 엄청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괜히 돈만 쓰고 비행기 값 날리고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최소한의 돈을 들고 유튜브 지금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 지금 이런저런 나라들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학교 나오지 않은 애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면서 거기 가서 그거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고 그걸로 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나라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별의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인도 같은 데도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막말로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높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 실수를 잘못한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잘못 붙잖아요.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진짜 다구리 당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사망할 확률도 있고 장기 털릴 확률도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은 나라가 인도란 나라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소하고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둘러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많죠, 되게.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이 아는 거지, 그런 데를 돌아다녀 봐야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국내에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게 만약에 인생을 크게 보면, 중장기로 보면 그게 더 그림이 더 이쁜 그림이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지금 인도 증시 독일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7위 올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문장 보시면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9일 보고서를 내고 인도가 2019년 식민종주 국인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의 성장은 정체돼 있어 2019년 인도가 영국을 추월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할 전망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인도 애들이 영국에 가서 되게 많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지금도 조선족 분들, 중국 분들 많이 와서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인도 애들이 영국에 가서 영어를 좀 하고 카스 제도에서 약간 상위권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국외로 비자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뉴스 보면은 이 뉴스 마지막 문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캐치를 해서 뭐 대학과를 정하던 공부를 하던 여행을 하던 괜히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여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비추라는 거죠. 이 뉴스는 미국과 장기전 준비하는 중국, 경기 부양, 대외 개방에 박차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지금 꼽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장기전 준비하는 중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뭐 물러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지금 한 발 물러나서 아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북이 만약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일단 가만히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대외 개방에 박차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세 정책을
한다고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에 관해서 아마 내년에 가면서는 거세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받는 자금, 그리고 유럽계에서 받는 자금, 아시아 쪽에서 몰려오는 자금이 어떻게 보면 거기 뭉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중국이란 나라에. 근데 사람들이 미스에서 착각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뭐 일본을 빗대가지고 일본에 뭐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거세지게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중국 주식이 만약에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할 거라는 거죠. 응? 미국 경제가 만약에 중장기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들 뭐 경제에 관해서 좀 약간 이렇다 하게 설명하시는 분들 대부분 열의 9 정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뭐 밟는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거는 뭐 지략에 의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중장기로 만약에 하향세를 걸으면 그거에 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거라는 그것도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면 퍼즐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자기 말에 대한해서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왜냐면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저런 나라들을 많이 갔다 와보고 거기서 일을 해보고, 저는 중국에 가서 중국 애들하고도 일을 해봤어요. 여기저기 돌아도 많이 다녀봤고. 근데 어떻게 저도 이제 중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웨스턴 문화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게 갈 방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경장벽 예산 충돌로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셧다운 됐다는 여기 얘기가 나오지만, 셧다운이 된 거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계속해서 되게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공약 발표한 것 중에 미국 우선주의 쪽으로 갈 거라고 그런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주의 쪽의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피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감축이나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강 체제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걸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하고 그런 전략 무기를 빼면서 사실은 예전과는 다른 미국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한 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미국의 뭐 달러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관해서 믹스해서 같이 보면은 조금 그 퍼즐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아프간에서 군인을 빼는데 그 자리에 어떤 군인들이 거기 가 있냐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이 빠지는데 그 자리에 어떤 군인들이 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체스메이커가 말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것과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뒤로 빼는데 자본도 그렇고,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경제 쪽이나 뭐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그분들이 내년이나 향후 1년이 지나서는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망할 거다, 미국이 결국엔 그렇게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으면 되게 많이 창피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가서 이제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이건 이제 미일 상대로 무관세 환율 조작 방지, 만성 적자, 해소 압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내용도 트럼프가 이제 행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일본한테 지금 압박을 계속해서 무관세 환율 조작 방지, 만성 적자 해소라고 그러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한테 무역으로 득본 게 없어요. 지난 7년 동안.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아베노믹스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채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에 관해서 이제 방어를 해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대미 자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에 관해서 자기네 나라 말을 만약에 안 들으면 너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건데, 일본도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도 이렇게 다리를 살짝 걸쳐놓은 상태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일본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군함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전투기를 싣고 이런저런 어떤 뭐 군사적 어떤 방위비를 계속 증가시키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대미 자립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위비를 점점 올리는 게, 전략 무기를 사들이고 막 이러는 게 주한 미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진적 철수하는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러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마 대미 자립을 할 거예요. 한국도 대미 자립을 할 거고, 중국도 지금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출했던 거에서 계속해서 축소를 시키면서 내수 시장을 부양을 하고, 거기다가 내년 들어선 감세 정책을 이용을 해서 내수를 부양하면서 수출에서 막혔던 거를 내수 부양해서 그거로 아마 전체적인 경기를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던 자금이 이쪽으로 중국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 만약에 까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말했던 게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 시장은 점진적으로 슬슬 하강하는데, 만약 중국 주식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저하고 반대되게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말했냐에 관해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알긴 아는데,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건 저는 제가 7월달부터 생각했던 거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약간 IT 쪽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패권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코인 얘기를 제가 또 오늘 영상에서는 좀 뺐는데, 이런 뉴스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면 이런 뉴스도 재밌어요, 나름.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